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로스팅 초보들을 위한 수업 세 번째 시간, 로린이를 위한 미션 세 번째 시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특명은 뭐냐면 배기 온도는 빈 온도는 배기 온도를 쫓아가라,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스터를 처음 보게 되면 이제 온도계가 두 개가 찍혀요. 하나는 이제 빈 온도, 흔히 말하는 BT, 빈 템퍼러처, 이게 있고요. 하나의 배기 온도가 찍히는데 이거는 E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그조스트 템퍼러처, 이 약자죠. 이거는 빈 템퍼러처. 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온도계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콩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콩 표면의 온도를, 콩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콩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배기 온도라고도 하고, 어떤 로스터에는 이게 에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에어 이렇게 써 있는 로스터 있는데 이거는 같은 배기 온도입니다. 또 어떤 로스터는 빈 온도를 드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같은 온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빈 온도라는 거는 실제 로스터의 표면에 찍히는 온도, 이걸로 측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로스터가 이제 막혀 있으면 대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콩을 볶을 수가 없고,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 놨는데 이게 이제 나가면서 찍히는 온도를 갖다가 배기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터에 보면 두 개의 온도계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온도계를 가지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조를 하고 하기도 하는데, 로스터 초보인 분들은 이 개념을, 이거를 이해하기, 이렇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그리기 앞서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지 어떤 로스팅 방향성을 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트러블이 있을 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로스터 기계를 처음 본 거는 20년 전에, 20년 더 돼, 한 22년 전에 그 대전에 있는 로스터 공장에 처음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로스팅을 하고 계시는 그 로스터 분이 계셨는데,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알람 시간이 띠띠띠띠 울리니까 가가지고, 한 15분, 20분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로스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배출을 시켰어요. 한 20분 정도 익히면 콩이 다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다 온도계가 있었겠지만 그분 로스터에는 그냥 온도계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냥 로스팅을 몇 분 정도 볶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로스팅을 접근을 했었는데, 콩은 로스팅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콩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1차 크랙이에요. 1차 팝 때 콩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스와 이제 CO2를 이제 배출을 하죠, 연기와.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콩이 일정한 온도가 되면 반응을 하는구나를 그거를 알게 됐어요. 콩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반응을 하는구나. 물이 100도에 끓듯이 콩은 어느 정도의 온도가 되면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콩 내부의 온도계를 꼽기 시작합니다. 네. 초기 로스터 모델은 온도계가, 로스터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드럼이 있고, 이쪽으로 이 형태로 나가는 로스터로 할게요. 여러분, 로스터 드럼이 있고 위에 나가는 배기 구멍이 있죠.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그쵸? 공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쪽에 보면 덮여서 안쪽에 어떻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나가긴 해야 돼요. 그렇죠? 뒤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반열풍 불이 올라오고요. 불이 올라오다 보면 대기가 형성이 되죠. 대류가 형성이 되죠. 불 위에는 대류가 형성이 되죠. 그죠? 올라가는 대류 형성이 되죠. 모닥불도 형성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류가 불이 떼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로스터의 뒤에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콩이 빠져나가지 않게 작은 구멍이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큰 구멍으로 타공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리면 뜨거운 열기가 이쪽으로 배출이 되겠죠. 로스터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 모델은 전자 로스터, 디지털 로스터가 아니라 그냥 아날로그 로스터 여기 딱 꽂아 놓고 이 근방에다 꽂아 놓고 그냥 로스팅을 했습니다. 이 여기다가 꽂아놓는 이유는 이게 안정적으로 제일 잘 찍혀요. 로스터가. 그죠? 흐름이 없이 다 모아놓은 것들이 그 파일 온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던 대기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온도계가 찍혀요. 디지털로. 그래서 이게 온도의 어떤 시초가 됐겠죠. 왜? 로스터는 어떤 온도에 따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찍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로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기민한 로스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온도계를 막 꼽기 시작했어요. 왜? 온도계를 어떻게 꼽았냐? 이 드럼 내부에 있는 온도를 알고 싶었던 거죠. 예, 여기 안에 있는 로스터의 온도가, 이 안쪽에 있는 콩의 온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스터를 안에다가 온도계를 집어넣었어요. 예. 그 조그만한 이렇게 조그맣고 철사처럼 긴 온도계가 안에 꽂혀 있죠. 그러면서 이걸 온도계를 빼서 여기서 온도계를 측정을 합니다. 예. 안쪽에 드럼 안에 있는 온도, 빈 온도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빈 템퍼러처가 되는 거죠. 드럼이라고 표현되고요. 예. 실제로 드럼 온도는 이 온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드럼 온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빈 템퍼러처, B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콩의 온도를 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콩이 여기에만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빈 온도, 실제 콩의 온도, 콩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기가 흐르면서 이쪽으로 나가는 온도를 대기 온도로 해서 여기다가 꼽을 수도 있고요. 호퍼에 붙어 있죠. 호퍼 밑에 여기다가 꽂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뒤쪽에다가 꽂기도 합니다. 네, 오즈토크 같은 거는 이쪽에 꽂혀 있고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꽂혀 있는 것도 있죠. 실제로 이쪽에 꽂혀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는 이쪽 대류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찍힐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데다가 꽂아 놓고 온도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측정을 할까요? 네, 그거는 수시로 온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콩의 온도가 전달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를 재기 시작을 했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온도는 이제 빈 온도를 보고 로스팅을 해요. 그리고 에어 온도로 보조 수단으로 로스팅을 하죠. 설계가 잘 된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 온도에 대한 편차가 별로 없어요. 공급되는 열과 나가는 열이 일정하게 이제 그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에어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고 빈 온도의 변화만 있게끔 찍힙니다. 그래서 프로바도 그렇고 디드릭도 그렇고, 디드릭은 심지어 90년대 모델들 그러고 보면 에어 온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빈 온도만 찍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에어가 나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안정적으로 배출이 일정하게 온도가 콩이 배출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에어 온도가 일정하게 표현된다. 일정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좋은 로스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막 확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에어 온도가 바뀌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 온도와 에어 온도에 대한 이제
대충 느낌을 알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로스팅 할 때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키냐면 프로파일을 보고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뭐 크랍스터가 됐든 아티샤인이 됐든 또 뭐죠, 파이어스코프,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을 찍어내는 로스팅 로그 파일 프로파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개념은 다 비슷합니다. 개념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어려워지고 세분화되고 각 구간별로 이제 뭐 로스팅에 대한 뭐 함수값 뭐 이런 표시되는 값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개념은 이 개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로스팅 중급자, 상급자 되면 그런 거를 보고 표현하고 맛을 측정을 하고 이미지를 알겠지만 보통 이제 로스팅 초보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급자, 상급자들도 항상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가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 프로파일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로스팅 프로파일을 그리죠. 현재 정석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 나가고 이걸 200도로 하겠습니다. 200도.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드럼 내에 이게 드럼이에요. 드럼 내에 로스터를 여기다 꽂아 놓을 수도 있고 가운데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밑에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보통 축 근방에다가 꽂아 넣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꽂아 넣는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넣거나 좀 얇게 넣거나 실제 사례에서 제가 로스터를 더 깊게 넣었더니 평균 측정값이 180도에서 1차가 왔는데 더 깊게 넣었더니 200도씨에서 1차가 왔어요. 이런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로스터가 어떤 건지 로스터에 맞는 그 값을 기억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로스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 프로브 그 측정하는 그 침에 약간 기름이 끼어 가지고 측정이 좀 둔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꺼내 가지고 가끔 닦아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로스터의 어떤 위치나 그 이제 두꺼운 게 더 감지를 더 잘하겠죠. 좀 큰 로스터에는 좀 두꺼운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직경이 두꺼운 게 들어가 있고, 작은 로스터는 얇은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 감도라든지 이 성능 또 깊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측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가 뭐 내 로스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로스팅 프로파일을 그리고 이렇게 네, 에어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로스터 프로파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빈 템퍼러처 그랬죠? 이거를 빈 템퍼러처, 실제 생두의 그 표면 온도, 생두 표면 온도와 또 내부의 온도는 뭐 2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콩 온도라고 하지 마시고 생두의 표면에 찍혀 있는 온도, 근데 20도 차이가 났다가 점점 차이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걸 이제 측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좀 알 필요는 없고 콩의 표면의 온도다. 당연하죠. 표면의 온도가 찍히겠죠. 네, 표면에 이 콩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로스팅 그래프 그 온도계가 침을 스치는 그 콩 표면의 온도를 보고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 템퍼러처, 콩 온도, 그렇죠? 빈 온도로 많이 표현하죠. 빈 온도, 그렇죠? 실제 콩의 온도,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 표면도가 왜 200도였나? 이건 아니죠. 처음에 집어넣으면 콩 온도는 200도가 아니고 100도도 아니죠. 그쵸? 콩 온도는 더 낮겠죠. 표면 온도. 찍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200도로 보냐면요. 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냐면 처음에는 이 그래프가 그 온도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온도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온도계가 재는 거는 어떤 값일까요? 이 드럼 내의 온도를 나타내겠죠. 이 드럼 내에 있는 이 공기의 온도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드럼 내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찍히는 게 이 에어 온도고, 실제로 이
이 로스터의 이 가운데 빈온돌 템프라는 이 로스팅 온도의 침은 속에 들어가 있는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온도. 그쵸? 이 드럼 내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겠죠? 그쵸? 콩이 들어가면서 이제 온도가, 콩이 찍히는 온도가 허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 구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오고 바텀 아웃이 형성이 되는 이 시간과 온도가 필요한 거죠. 이 당시의 시간과 온도. 이거는 찍히지가 않죠. 여기 엄밀하게 그리자면 딱 시작하자마자, 이때 딱 시작하자마자 넣었을 때 빈 온도는 더 밑에 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여기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온도계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왜? 온도계는 200대로 점점 내려가는 온도만 보여주니까. 그리고 1분에서 2분 정도, 1분 30초가 돼가지고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오는 이때서 비로소 빈 템퍼런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 이거는 온도계가 측정이 안 돼요. 이거 허수예요, 허수. 실제로는 이 온도겠죠. 이걸 지워버려야 돼,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에서 어딘가 올라오게 있겠죠. 그죠? 네. 이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드럼 온도를 측정하다가 이제 콩이 들어가서야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건 못 잡아내는 거죠. 예,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 평형이 오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콩의 온도가 찍히는 거죠. 네. 콩의 온도가 찍히는 거죠. 표면 온도가.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 온도와 그 콩 내부의 온도, 실제 온도하고는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나죠. 콩 온도가, 외부 온도가 100도가 아닌 거죠, 사실은. 더 낮겠죠. 근데 이제 표시되는 것만 이렇게 표시돼요. 거의 우리는 이제 이 개념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시키는 것만 생각을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제 표면의 온도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죠. 자, 다시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빈 온도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콩 온도를 재는 게 빈 온도고, 나가는 게 에어 온도라 그랬죠. 콩이 신나게 벗기고 열기가 들어오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 에어 템퍼러처 이그조스트, 배기 온도를 측정을 해내요. 왜 이게 필요한가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아, 이게 안정적으로 콩이 열기가 빠지지 않고 공급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에 따라서 로스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빈 온도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 에어 온도는 빈 온도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 가면 떨어지냐면 이 뒷부분에 가면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거 에어 온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에어 온도는 꾸준히 열이 들어가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열 공급이 되고 있는 온도. 실제로 콩에 영향을 준, 콩에 영향을 준 그 온도. 그러니까 에어 온도는 항상 높게 형성이 돼야겠죠. 왜? 빈 온도가 계속 열을 주고 있으니까. 콩은 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열을 주고, 콩에 열을 준 열이 나머지 빠져나가는 게 에어 온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 온도를 왜 측정을 할까? 이게 원활하게 공급되고 콩에 열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그냥 겉으로 파악만 하는 거예요. 콩이 실제로 열을 받고 안 받고는 이 배기 어느 구간에 따라 가지고는 배기의 순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순간에 되면 콩이 열을 못 받고 배기 온도를 끄집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아, 공급되는 열이 콩에 열을 공급하고 빠져나가는 열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해야지 일정한 온도가 콩에 열을 침투를 시키고 나가는 온도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스팅 프로파일 짜거나 이상한 로스팅이 아니면 높게 형성된 콩을 따라가는 느낌으로다가 올라가면서 콩이 열을 받아야 돼요. 그겠죠? 네.
콩에 열을 주고 빠져나가는 열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열이 형성이 되고, 그죠? 높은 데서 에어 온도가 형성이 되고 쫓아가는 형태로다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제가 말하는 일반적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것, 현상적으로 봤을 때 콩에 열을 주고 있다, 남는 열이 나간다, 주고 나서 나간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빈 온도는 배기 온도를 쫓아가라, 위로 보내라, 붙어라, 그래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지나가면 이게 붙거나 아니면 빈 온도가 에어 온도를 이렇게 추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추월되는 구간이 보통은 1차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1차 때 어떤 로스터는 개방을 해버리거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차 때 풀 개방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관성에 의해서 콩은 에너지를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높게 치켜지는데 그러니까 줬던 메인 화력이 빠져나가 버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지를 못하는 거야. 왜? 에어 온도가 더 낮게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콩에 열을 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콩이 1차 부분에서는 열을 받을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로스팅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그죠? 1차 때 열을 막 토해버리고 그 시점에서는 열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약간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될 게 없어요. 잠깐 나타나는 역전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여기에 맞추려다가 보면 이제 빈 온도, 에어 온도는 항상 높게 형성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보통 한 30초, 1분 이렇게까지 1분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30초나 그 1분 사이에서 역전되는 현상들은 맛을 위해서는 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은 빈 온도가 에어 온도를 쫓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1차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역전이 돼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개중에 진짜 좀 많이 좀 안 좋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빈 온도가 에어 온도가 빈 온도를 이 1차도 아닌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화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열을 못 주는 케이스예요. 요즘에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워낙에 잘 만들고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실제로 사례가 빈 온도가 에어 온도를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안 돼요. 그 열을 콩이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조 개념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은 초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을 막 과도하게 줄여버려 가지고 에어 온도가 확 떨어뜨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판의 어떤 소형 로스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빈 온도는 배기 온도를 쫓아가라, 항상 그거를 기억하시고 로스팅을 하고,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요구하시는 우리 구독자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차를 기점으로 해서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아시죠? 콩이 견디다 못해 빵 터지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콩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여기에서는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대기 온도 안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술렁술렁 거리기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차 때가 들어서면 1차 부근에서는 어느 행위도 콩에 열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1차가 들어가 버리면, 약간 중급자반이 돼버리네요. 1차가 들어가 버리면 콩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 콩은 에너지를 받지를 못해. 여기는 가득 배기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그 배기를 그냥 많이 열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배기를 많이 열어줬을 때 열기가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 버린 다음에 다시 열을 올리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텀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텀은 굉장히 좀 많이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도가 배기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온도가 비온도도 그렇고 배기 온도도 그렇고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좀 끌고 가다가 다시 이제 배기를 잡으시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초보들이 받기 어려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1차 때 열 조절하는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초보 이 미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두서없게 막 말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의욕만 앞섰는지 좀 오늘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올리긴 올릴 건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아는 온도는 이런 드럼 온도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는 사실은 허수다. 실제 드럼 온도하고 콩 온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온도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배기 온도라는 거는 콩에 열을 주고 남는 열이 측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뺏기고 나면 8이라는 에너지가 계속 남으면 온도는 계속 높게 형성이 되는데 요놈이 10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일정하게 집어넣었을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효과적인 설명법이 되네요. 자, 10이라는 에너지가 콩으로 들어갔어요. 남는 게 8이야. 그러면 남는 게 배기 온도로 찍혀요. 근데 들어가는 온도가 그래서 이게 10이라는 온도를 계속 주다가 이게 온도는 점점 8, 6, 7, 10이라는 온도가 들어가서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온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온도는 에너지는 남는 온도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10이라는 온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콩은 에너지가 점점 쌓여서 10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온도가 맞춰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기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10이라는 에너지가 안 가고 8, 7, 6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남는 에너지로 표시되는 게 배기 온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먹었나요? 제가 자,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기 온도를 쫓아가라. 여러분들 결론 이것만 기억하세요. 빈 온도는 배기 온도 밑에서 쫓아가라. 그러면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다. 역정되는 거는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역정되는 거다. 순간순간 변하는 역전 현상들에 대해서는 1차 부근이나 이런 데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션 3. 빈 온도는 배기 온도를 쫓아가라. 여기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